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을 제대로 하려면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다. 즉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탈환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면 문재인에서 이재명한테 가도 정권 교체예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권 탈환을 이 시대에 적합한 대통령감이 안 보여. 최악은 막자. 최악은 뭐냐?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당선되는 걸 최악으로 보고 숨은 실수가 있지 않겠냐.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지갑 열어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 가지고 퍼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분들의 부르짖는 거 보니까 거의 당선 유력한 사람들은 돈 가지고 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는 돈과 관련된 얘기는 아직은 절제하고 자제를 해요. 힘인데 50조를 주겠다 지금 해서, 이야기하고 예, 있어요.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 어떻게 될 거,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회장님은 그냥 아주 독립운동가 같대. 맞습니다. 예. 대의는 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뭐 앞에도 의를 중시하고 훗날도 의를 중시해요. 안중근 같은 사람이나 우리 선생이 여기 속하는 것 같아. 처음도 의, 마지막에 가서도 의. 잠깐만요.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자신의 관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에서 형성된 인식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 다른 거지. 저는 의와 리, 이 둘을 다 중시합니다. 추구하죠. 돈을 벌죠. 지금 뭐냐면 이런 논리 때문에 이 대인이나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속인 종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먼저 이익을 구하는 집단들은 훗날 가서도 이익만 구해요. 이 사람들이 99%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길로 끌고 가려면 호랑이를 사육사가 먹이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돈으로만 호랑이를 바꿔야지. 도덕책을 갖다 놓고 호랑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꾸 먹여주고 입혀주면 그 호랑이가 사육사 말을 듣습니다. 듣게 되죠. 박근혜가 한참 선거하고 있을 때 4년 만에 촛불이 일어나서 쫓겨나니까 헛고생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6가지 예언했죠 그때. 코로나 온다고 저 6개월 전에 이야기해가지고 코로나 왔죠. 날아다니는 박쥐가 경자년에 큰 병을 가져와서 전 세계가 IMF보다 더 어려워진다. 트럼프가 붙는다고 16명 중에 꼴찌할 때 예언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 희망이 있다고. 대우가 언제 망한다. 대우 회장한테 찾아가서 보고서 줬죠. 대우 회장이 집어던지고 정의자 여사한테 갔더니 정의자 여사가 집어던져버리고 그대로 됐어요. 또 쌍용그룹 보고서 올린 거 봤죠? 영상에. 마지막으로 마크 바꿔라. 삼성 마크가 이 회장한테 무조건 이거는 나쁘니까 이제 청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안 바꿔요. 안 바꾸면은 분명히 3년 이내에 아들 감옥 가고 집구석 절단. 안 바꿨어. 이재명이가 지금 계속 감옥 가는 거야.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제가 이번에 돈 준다는 선거가 올 줄 알고 30년 전부터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뭐 5천만 원, 전 국민 18세 이상 1억, 매월 18세 이상 죽을 때까지 150만 원. 뭐 이것이 지금 시대에 딱 맞춰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내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내는데 기껏해야 1년에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한 달에 뭐 10만 원 꼴이야. 이거는 애들 과자값도 안 된다. 이래가 허경영 쪽으로 젊은이들이 뭐 허경이한테 1억 받자.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속인들의 속성이지 이게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속인들의 속성을 꿰뚫어서 그들에게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자꾸 살코기를 던져줘야 이 말을 듣는 거야. 근데 너가 왜 육식을 하냐 이놈들아 풀이나 뜯어먹어라 이 소리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풀이나 뜯어먹지 왜 자꾸 고기 맛을 보고 달라드냐.
일단 조련사가 인간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지금 이런 정책을 내가 내놓은 거고, 쟤들은 내 흉내 내려니까 100만 원 준다 뭐 하면서 흉내 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걔들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일 수가 없어. 나는 100명으로 줄일 수 있고, 무보수를 할 거고, 보장한 3,000명 없애, 지자재 없애, 돈이 막 한 70%가 남아 돌아가. 그걸 여러분한테 배당금으로 주는 거야.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을 만나서 한일 스와프를 해가지고 2,000조를 즉각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줘요. 살려고 보는 거예요. 내 말은 이 지금 돈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상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지금 빚뜸이 앉아있어요. 가계부채가 2,000조인데 국가부채는 40%.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OECD 국가에서. 일본이 165%예요. 미국이 170%, 중국이 160%.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우리는 40%라서 아주 자기들 성적표는 열대 양반이에요. 국민들은 2,000조 빚이 OECD 국에서 1등이야. GDP의 100%예요. 국민들은 거지 만들어 놓고 저거는 완벽한 장부를 해놓고 우리는 국가 운영을 잘했다. 요 따위 짓을 하고 앉아. 근데 가계부채에 2,000조면은 1년에 은행에 100조를 내야 돼. 이자를. 이게 서민들의 부담인데 국가는 쳐다보지도 않아. 2,000조를 갚아주는 게 1억이야. 그러면 이거 2,000조가 금방 나가요. 이 국민들한테 가 있어야 될 돈이야. 뭐 진작에 제대로만 부익부 빈익빈을 안 만들었으면 진작에 우리 선생들한테 가 있어야 될 돈이야. 4억 5억이 그걸 뺏어갔다는 거야. 말하면 옛날에 안 줬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7경입니다. 우리나라 재산이. 국민이 5천만 명이 한 사람들 14억을 국가에 맡겨놨는데 배당금 한 번 준 적이 없어. 세금을 600조가 들어오던 저거 다 따가서 맨날 모자란데 회사를 맡겨놨더니 설립자한테는 10원도 안 주고 밑에 운영자가 관리자가 다 따가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빚 갚는 거지. 국가가 국민한테. 국민들이 써야 될 돈을 다 뺏어갔어요. 경제가 10이면 말이에요. 우리 국민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야 원칙이야. 근데 돈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은 내가 뭐 공자말, 맹자말을 안 쓰더라도 이게 기정사실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정권을 못 잡아. 뭘 정권을 잡아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심리를 이용해야 돼. 속인들은 이익을 쫓아가니까 자꾸 이재명도 돈 주겠다. 윤석열도 50조 주겠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줄 바에는 마중물을 줄 바에는 많이 주죠.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숟가락으로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숟가락으로 그 범퍼에다가 한 숟가락 주겠다는 거야. 그거 안 돼요. 바가지로 가져와서 왕창 보여야 돼. 그러면 그게 1억씩 줘야 돼. 무슨 이해갑니까? 돌아가 그냥. 어른들이 4억씩 5억씩 애 결혼하면 3억 애 둘만 있으면 6억이 들어와. 허경영이가 또 한 식구가 4억이 들어오는 집안은 부모는 늙었고 애 둘이는 장가를 안 갔어. 장가 간 사람이 둘이 있다 하자. 그러면 며느리까지 해서 6명이야. 6억 들어온 다음에 근데 애 둘이가 결혼 안 했다는 건 얼마 들어옵니까? 4명이니까 4억 들어오고 둘은 결혼하면 6억이 들어와. 그럼 10억이 들어와. 허경영이가 당선되면 애 둘만 혼사시키면 10억이 들어와. 대통령 되자마자 4억이 나오고 애 둘 혼사시키면 6억이 나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돈 10억을 버리냐? 또 1년에 4명이 있으면 한 1억 들어와. 월 150 나오니. 그러면 이거를 다 떼먹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국민들에 가야 될 돈을 떼먹은 거 일부 갚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야. 근데 그 자식들이 말이야. 대장동을 개발할 때 국가가 개발한다. 해가지고 땅값을 딱 정해가지고 절반으로 톡 잘라가지고 이거 공공개발이니까 너는 무조건 나가 이래가지고 땅을 뺏었잖아. 그래 집을 또 억지가 분양할 때는 민간 개발한 것처럼 저거가 이익을 챙겨버려. 그러면 땅 뺏긴 놈들은 공공개발을 위해서 뺏겼네. 그게 민간인들이 막 몇천억을 챙겨가지고 저끼리 놀아먹어.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걸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런 정치를 이재명이든 누구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내 앞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지. 여러분한테 안 준 거를. 세계 10위 경제대국 사람들이 돈 걱정하는 민족이 되면 되겠어요? 정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돈 걱정 안 해요? 왜 우리는 세계 10위 부자인데 월급 받으면 그날 적자예요. 그 다음날 빈털터리. 네, 오케이. 그러면
네. 1억씩 이게 준다. 빚입니다. 빚. 여러분한테 줘야 될 빚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저를 들으세요. 대한민국 노인한테 이 정치꾼들이 빚을 무진장 진 거야. 다 뺏어 먹었으니까 안 줬으니까. 지금 노인 한 사람당 한 10억씩을 안 준 거야. 뭐 도둑놈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늙은 노인들이 나라를 이만큼 세워놨는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계속 오갈 데 없이 만들어 놓고 뭐 자식도 거지 실업자 뭐 노인도 실업자 이따위 해놓고서는 이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갚아줘야 돼.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빚진 젊은이들이란 말이야. 갚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받을 거 받아가시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최근 들어 전문 2030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맞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네. 2030이 대한민국의 1위가 허경영입니다. 그렇지. 그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네. 제가 노인들은 이게 말이야. 왜 공짜로 돈을 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노인들이 지금까지 정치꾼들한테 이용당한 거야. 지금- 바로 이 정치꾼들은 노인들의 그 무지막지한 표를 계속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패한 나라를 만들었다니까. 뭔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노인들 중에.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인들은 그냥 시골 사람들은 뭐 기호 1번, 2번 그러면 무조건 가서 1번, 2번을 치고. 맞아요. 제가 지방에를 네 바퀴 반을 도는데 할머니 젊은 애들이 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난 문재인 세력을 인정한다, 좋아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돈 들어오면 그 사람이 역대 대통령 이런 사람 뽑아야 대한민국 잘 된다고 해서 뽑았는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내 통장에 10,000원 한 장 넣어준 대통령이 없다. 그럼 문재인은 매달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전에 허경영 후보님께서 동물 사육할 때와 같이 주면서 훈련시켰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동물은 그렇다는 건데 그건 선거의 방법이고 단 여러분들은 빚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정치 국가는 빚쟁이야. 국민들 돈을 착취했다니까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역의 인간은 속인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네. 이 말이고 동물도 이렇게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거를 거슬리면서 이거를 세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무슨지 알죠? 아무리 하늘의 뜻이 있어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땅에서. 이 현실, 이거와 이 둘을 잘 보세요. 이게, 속이는 돈을 좋아한다. 대인은 의를 좋아한다. 이럴 때, 이거를 반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초보자들은 이걸 그대로 봐요. 큰 인물들은, 속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걸 볼 때, 이거를 반대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 안 한다. 요 놈들은 큰 돈을 먹어. 큰 돈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큰 돈을 먹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자왈, 맹자왈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글자를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대로. 그거를 반대로 보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도로 보는 눈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세요. 대인들은 의를 택한다 하면서 큰 돈을 뺏어가. 소인들은 돈을 먹는다고 돈을 따른다고 하면서 맨날 뺏겨. 내 말은 못 가져. 이거를 역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쓴 거는 지금 인간의 본심은 이렇는데 실제는 이자들이 이익을 쫓다가 걸배이 되는 거예요. 이자들은 의를 쫓다가 부자가 돼버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글자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글자를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자를 보는 눈이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도둑놈이야. 대인들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먹을 걸, 이 사람들은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다 뺏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뭘 해놨습니까? 자가를 매겨놨어. 30년 전부터 딱 이번에 헤어나지 못해. 또 이번 정치 상황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놓은 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두 사람이 엮여 들어갈 만한 소지를 가지고 대선을 나가는 불확실한 선거는 처음입니다. 그 내가 3등이에요 지금. 그러면 3등이 나타났는데 이상한 놈이 나온 거야. 물량을 공급해주네. 여기에 젊은 애들은 다 꽂혀 있어요. 이 젊은 애들이 꽂히면 노무현이가 1%를 가지고 딱 나갔는데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이상한 이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말은 이런 글자를 그대로 읽는다는 뜻이야. 아닙니다. 네, 제가 한마디 반대 개념. 되겠습니까? 반대로 보시면 지금 뭐냐면
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도둑놈들이라니까. 속인들은 이를 추구하다 하는 거로 해서 국민들을 속인으로 보는 것이 대인이라고 자처하는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인들이 대도라니까. 그래서 대인 흉내를 내면서 국민들을 속인으로 보고 이를 가지고 지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건 했는데. 대인이 아니라 바로 근데 속인이요. 근데 이 대인들은 이익을 국민한테 주지 않았다니까. 다 가져갔다니까. 다 뺏어가 버려요. 지금 그러면 가계부채가 2,000조가 되나? 자, 그래서 아직도 안 늦었어요. 대인 속인, 지인인 신인 이러지를 말라는 얘기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냐면 아니, 잘 들으세요. 자유를 가지고 아니, 근데 선생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 선생은 그게 내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철학을 논하는 중이에요. 거기서 소인도 없고 대인도 없다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하노? 지금 여기는, 잘 들으세요. 선생은 지금 누구 앞에 앉아있냐면은, 이 이치를 가지고 말고, 선생은 지금 세계 최고의 철학자 앞에 앉아있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자는 고인도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중간이라야 됩니다. 선생은 지금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 이 회장이 보는 거는 적이 있는 거야. 예, 즉 말하자면은 민주당이라는 어떤 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내 적이 아니고 뭐 윤도 내 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내 적이 없다는 걸 보여줄게요. 세계일보하고 요 자리에서 인터뷰했어. 했대. 윤석열을 어떻게 보냐 딱 물어요.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들어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어린 시절 고생했다. 어려운 시절 틈틈이 공부해서 내가 한테 그 사람들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절대 선생처럼 바라보면은 세상은 둘로 쪼개. 틈틈이 공부해서 시장 도지사를 하면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그 정도면 하자가 없다. 자 보세요. 그 사람 하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인격적으로 100%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 정도면 카리스마 있고 훌륭하다. 윤석열 후보도 인간적으로 훌륭한 검사였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말이 많아. 박근혜 잡아놓고 뭐 한 거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훌륭한 검사였다. 검찰총장을 지냈다. 안에 문제가 있지만은 연좌제가 없지 않느냐. 부모나 배우자 문제로 대통령을 뽑지는 않는다. 대통령 후보로서 강직하고 호감도 있고 뭐가 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한지 알겠죠? 그저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으로만 보여. 단 국민들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 그들은. 그게 결점이야. 훌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이재명도 순수하고 윤석열도 너무 순수하니까 밑에 있는 관료들이 그저 이거는 국민들은 그저 저 짜야 됩니다. 아 이거 세금 올려야 됩니다. 아 뭐 배당금 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지. 그거 따라가다 보면 국민들이 계속 거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죠? 너무 사람이 좋다는 거야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내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충분히 내가 이 선생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성격 때문에 간상을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봐요.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네거티브를. 오로지 이제 지금 이재명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윤석열이 되면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여야가 눈에 보이는 자는 신인이 아니야.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란 말이야. 내 말한 거 봤죠? 절대 여야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통령 후보는 그게 도둑놈 개수야. 정확하게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나이 많은 사람들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만들어 놨는데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야. 대우를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놓고 있는데 병원비도 제대로 없어. 자식 새끼들이 실업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대한민국 이만큼 만든 사람이 전부 70대인데 이 70대 노인들의 걸베이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난 그거 용서 안 해요. 노인들을 살려야 돼. 지금 좌우라고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냐면 좌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고 진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국민을 잘 살게. 그러니까 선생이 개인 돈을 그런 투자가지고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이 개인 돈을 몇백억씩 내가 옛날 대통령 2번 나갔죠? 네. 한 번 나갈 때 빌딩 30개 값이 날라갔어. 나갈 때마다. 개인이 그만한 돈을 없애가지고 나라 부하가 또 뛰어다니 봤나?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도 한 500억 들어가요. 그럼 500억이 적은 돈이야? 그 대통령 나가는 사람이 말이야. 그거 뭐 돈 벌려고 나가나?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단 노인들이 건국을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한 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홀대받고 있는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들이 못 돼. 착해가지고. 그 나는 그냥 과감하게 양적 완화해서 그냥 1억씩 그냥 쫙 풀면은 노인들은 한 5, 6억씩 들어와. 아들 손자까지 있으니까. 나는 말이에요. 굉장한 효자입니다. 부모는 없지만은 대한민국 노인들이 살아봐야 얼마 살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만큼 전쟁통에 구해놨으면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되지. 아니 사회는 한 놈밖에 없는데 딸밖에 없어가지고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4명을 요양병원에 눕혀놓고 돈이 없어. 이게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이 직장이 없어. 말이 안 돼요. 이 노인들의 대우를 돈을 주자. 완벽하게. 얼마든지 후손들이 빚 갚으면 돼. 무슨 이유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걸면 대한민국의 전체 노인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야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회장님이 오셔서 이 회장님이 예, 상담한 이유 가운데도 하나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구국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나라를 같이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시지. 근데 내가 좋은 어떻게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수 대꾸를 있을까? 하는데 네.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네. 돼요. 아니 그래서 유튜브를 좀 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 그것도 선생에 많이 대해서도 전혀 감정이 없어요. 단 우리 선생의 그 마음은 변화를 해서 융화를 해야지. 통일의 3대 요소가 통합, 융합, 화합이에요. 거기서 통합만 가지고 안 돼요. 융합도 해야 됩니다. 또 화합도 해야 돼.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통일을 무슨 간단하게 보면 또 거기서 또 통합의 3대 요소는 연합, 결합, 집합. 융합의 3대 요소는 양보, 소통, 박애. 3가지가 섞어야 융합이 돼요. 이게 전부 3가지씩이 내려가요. 그런 것을 어릴 때 공부한 사람이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허투루하겠습니까? 응? 또 통합, 융합, 화합. 화합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양보, 소통, 박애. 그래야 화합이 돼요. 떡 하나 갖다 놓고 서로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달라들면 화합이 안 되지. 오늘 우리 허경영 후보님께서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음에. 만든 노인들을 네. 후대접하는 거. 다음에. 나는 그게 나는 나라를 이만큼 해놓은 노인들을 후대접한다 이거예요. 네, 저도 아직 나이는 몇 살 안 돼요. 네. 76살밖에 안 되는데, 근데 많죠. 난 아직 내가 노인네다 나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데. 근데 선생은 머리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니까 그렇지만 네, 없는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오기까지 어른들이 얼마나 피 흘리고 땀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년들이, 어른들이, 정치를 맡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른들을.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하고 거의 100%가 공감해요. 공감입니다. 근데 나는 선생이 하는 방법이 네. 이 우리가 속인 종리, 이 선의후리 이런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번에 여기다 돈을 퍼준 것 같지만 실제는 빚진 거 갚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어린애가 18세가 1억 넘으면 지가 씁니까? 부모가 다 쓰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다 주는 것 같지만 어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빚을 갚는 거다 하는 거는 갚는 거지. 좋은데 국민들한테 그냥 주는 거로 퍼주는 거로 하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근데 또 선생님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아니, 있다는 근데 선생님은 그런 분위기도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게 지금 애들은 자포자기가 돼 있는데 1억이 주잖아요? 매월 150 나오죠? 그러면 직장이 더 재미가 있어져요. 부자들이 그러면 일 안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더 열심히 해요. 생활이 월급 딱 받잖아요? 마누라가 뭐라 대려 그 다음날 여보 하루 만에 다 나갔는데 좀 모자라.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선생은 이 현실적인 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받았는데 월급이 다 나가버리고 좀 모자란다 이러면은 일할 맛이 안 나요. 하루 만에 다 나가버렸대. 당신 카드값, 내 카드값, 내 핸드폰 요금, 당신 전화요금, 애들 핸드폰 요금, 뭐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그냥 몇백만 원이 어디 가는 게 없어. 아파트 관리비 뭐 빼면 밥 먹을 돈이 없어요. 쌀 지금 돈이 없어요.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은 직장이 한 달 일해봐야 골백만 쌓이는 거예요. 골백만. 이게 월급 나와봐야 한 달이면 또 없어지는데 또 안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는 거죠. 코가 끼어가지고. 이런 생활 하면 안 됩니다. 총재님. 콧노래가 나와야 돼, 콧노래가. 내가 직장 가도, 돈이 말씀하세요. 쌓여. 제가 제일 처음에
푸는 것은 노인 문제. 나이 든 노인들은 빨리 돌아가니까 네. 그 안에 자기들이 받을 걸 빨리 줘야겠다. 네. 저는 계산이 있어요. 우리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고생해서 만들어낸 이 사회에 무임승차한 애들이 저 젊은 애들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 놈들이 이 노인들에게 지금 하는 게 못마땅하잖아요. 나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나는 근본이 만행이 백행이 효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삼강오륜에서도 뭐 있지만은 부자가 뭐 이 부자가 유친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놈 아버지만 조금 늙으면 그냥 요양병원에 며느리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보살필 사람이 없는 거야.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넣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부자 유친이 이 유친이라는 게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유친은 안 돼버리는 거야. 떨어져 살아야 돼, 뭐, 그냥.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 부부는 또 유별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부부는 또 친하면 안 돼요. 유별이 돼야 돼. 부부는 유별이 되는데, 부부는 그냥 딱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아예 헤어져 버리는 사람들, 별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는 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건데, 부자지간은 이 친자가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위에 서가지고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오시나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집 앞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가지고 부모님이 언제 오시나 부모가 예출했을 때 이 친한 자는 이 며느리는 절대 나무 위에서 어머니가 언제 오시나 시어머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머니가 안 오면은 나무 위에까지 목을 빼고 올라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서 안 오시나 하고 쳐다보는 이것이 친한 사이입니다. 이걸 친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안 돌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자식이 안 들어오면 자기 딸내미가 밤늦게 안 오면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어. 딸이 올 때까지. 이게 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돈 때문에 장가 못 가서 실업자라서 부모하고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저 요양병원에 갖다 넣어놓고 지는 혼자 저 고시방에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 이력서 내봐야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이 이런 것도 못하게 효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 일로 친해야 되는데 부자가 친해야 되는데 아주 부부 유별해야 될 자들이 부부 유친이 돼가지고 부부는 유친하고 부자는 유별하고 이게 망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국. 어떤 차원에서 항상 효를 만행의 근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빚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 두 가지 질문.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국가 지도자라면 이 근본적인 걸 해결했고 전반적인 것이 국무위원들 각자 소위 맡을 수 있는 교육, 경제, 국방, 외교 이 국가를 우리가 반듯한 나라를 세워나면 그걸 지휘하는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그런 걸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그거는 시스템이라서 시스템으로 보고 자동으로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건 시스템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 시스템은 다 있어요. 지금은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 뭐 절대 누가 해야 잘 돌아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전이라든지 이런 뭐 애교 관계 이런 그거는 이제 것도 대통령의 복심이 달린 거고. 그래서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 웨스팅하우스보다 기술이 더 좋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원전을 막 수출하잖아. 전 세계 수출해도 가장 안전한 원전을 수출하니까 그게 사고 날 염려가 없어. 그런데 이제 국가 지도자가 그런 거 좋은 우리나라에 보물이 있으면 더욱더 해가지고 이 번창에서 일거리도 창조하고 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국무위원을 지휘하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런 분들이 나는 지휘봉을 잡아야 된다 이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정책으로 내세운 사람이고 그것도 정책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탈석탄하기도 어려워요. 탈석탄도 어려운데 탈원전이 됩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탈석탄, 화력발전소 다 없애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놔두고 그 에너지가 나쁜 거 안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를 먼저 없애겠다.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수준이 그러니까